시간을 2026년 1월 5일로 돌려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한복판에서 시진핑 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중 관계, 이제 완전히 리셋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말이죠. 90분간의 회담, 21발의 예포 소리, 그리고 46건의 서명까지. 화려하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정작 우리는 축배를 드는 대신 미국 눈치부터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타이밍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해버렸거든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아예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러고는 SNS에 딱 3글자 남깁니다. F, A, F, O. 까불면 죽는다는 뜻이죠.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에 간 한국을 향한 살벌한 경고장일까요? 오늘 딱 3가지만 확실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날 베이징에서 오고 간 거래의 실체, 숫자로 적나라하게 보여드립니다. 둘째, 중국 돈다발보다 미국의 제재 한 방이 왜 더 공포스러운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연금 계좌가 어떻게 박살날지 실전 시나리오로 풀어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026년 1월 5일 오후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담이 예정보다 30분이나 길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총 90분의 밀담. 배석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대한민국 재계사대 천왕이 총출동했습니다. 수행원만 161개 기업에서 400명이 넘었습니다. 역대급 규모죠. 실적을 숫자로 뜯어볼까요? 정부 간 계약 14건, 기업 간 양해각서 32건, 합쳐서 46건이 체결됐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금지령도 드디어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점진적인 해제가 약속된 거죠. 바둑이나 축구 같은 스포츠로 간을 보고 드라마와 영화까지 열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월 5일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니까요. 아모레퍼시픽은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K콘텐츠 관련주들은 줄줄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겉만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10년 넘게 꽁꽁 얼어붙었던 빙하기가 끝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계를 한중 정상회담 이틀 전으로 돌려봅시다. 정확히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 전투기 150여 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맹폭격했습니다. 곧바로 델타포스가 진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요. 영부인까지 싸잡아서 미 해군 항공모함에 태워버렸습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나열해볼까요? 1월 3일 새벽, 마두로 체포, 1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베이징 도착, 그리고 1월 5일 정상회담. 이 모든 게 딱 이틀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의회 승인? 없었습니다. 동맹국 통보? 생략했죠. 유엔 안보리 결의?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그냥 무력으로 납치해온 겁니다. 트럼프는 1월 3일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요.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SNS에 이렇게 썼죠. FAF, 오이 시대는 계속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덤비면 아주 끝장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뒤집힙니다. 한국이 중국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보기 삼아 살벌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한국과 중국이 밀착하는 걸 미국이 두고 볼 수 없었던 진짜 이유, 반도체 산업을 수영장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삼성 시안 공장, SK 다듐 공장에 쏟아부은 돈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7%가 중국으로 흘러가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의 수도 꼭지를 미국이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UV, 장비를 예로 들어보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게 없으면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는 구경조차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한 곳뿐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죠. 하지만 그 장비를 누구한테 팔지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 수영장이 아무리 넓어도 소용없습니다. 미국이 수질 정화 필터인 EDA 설계 툴과 타일 붙이는 로봇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랩리서치 장비를 압수해버리면 그곳은 하루아침에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 12월 말 미국은 삼성과 SK에 줬던 승인을 1년짜리 연간 라이선스로 바꿔버렸습니다. 매년 허락을 맡으라는 거죠. 10년 대계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인데 내년에도 장비를 들여올 수 있을지 매년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숫자로 확인해보죠. 한국이 중국에 파는 반도체 규모는 약 733억 달러입니다. 커 보이죠? 하지만 비중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22.8%에서 지금은 18.1%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어떨까요?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입니다. 7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수직 상승 중이죠. 게다가 핵심은 HBM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인 고대 역폭 메모리 말입니다. 이걸 누가 사가느냐?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57%를 장악하고 있는데 고객사가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733억 달러짜리 중국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고 대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력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치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죠. 그럼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외길입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베네수엘라 꼴을 보세요. 마두로가 미국 심기를 거스르자 단 이틀 만에 체포당했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과 70조 원짜리 통화 스와프를 맺든 말든 미국이 반도체 장비 반입을 막는 순간 우리 산업은 그날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 50조 원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장비 반입을 불허하면 그 공장은 그냥 거대한 고철 박물관이 될 뿐입니다. 투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SK 하이닉스에게 엔비디아 독점 공급권을 안겨줬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57%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측정 불가능할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둘째, 중국이 외치는 평화와 공영,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당장 서해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1월 5일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고 합의했답니다. 말은 참 번지르르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제멋대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 어선들이 판을 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내에 차관급 회담을 연다고요? 중국이 과연 실질적인 양보를 할까요?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중국이 약속을 지킨 게 몇 개나 됩니까?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그들은 치졸한 한한령으로 보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1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을 말려 죽였잖아요. 셋째, 지금이야말로 가치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마두로를 체포했을까요? 마약 때문이라고요? 천만에요. 독재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과 밀착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733억 달러라고 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는 건 뭘까요? 바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신뢰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넷째, 탈중국 공급망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를 한번 보세요. 천연 흑연 97.6%, 인조 흑연 98.8%, 전구체 94.1%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수치입니까?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 밸브 잠그면 우리 배터리 산업은 그 즉시 심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2025년 10월 중국이 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 발표했을 때 어땠습니까? 양극재 마이너스 6.6%, 전해액 마이너스 28.2%까지 곤두박질치고 이익률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주, 캐나다, 베트남으로 공급망을 넓혀야 합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들겠죠. 하지만 중국 눈치 보면서 사업하다가는 나중에 기술도 시장도 싹 다 먹힙니다. 다섯째, 2026년 경제 전망.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KDI와 3일 PwC가 전망한 2026년 성장률은 고작 1.8%입니다. 환율은 1,400원에서 1,450원, 물가는 2% 초반대. 이게 한중 관계가 좋아져서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반도체 수출이 버텨준 덕분입니다. 그 반도체 누구한테 팝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가는 HBM 덕분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중 밀착 행보에 격분해서 소위 VEU, 즉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성장률은 1.0에서 1.5%로 추락하고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양질의 일자리 5만 개가 공중분해됩니다. 반대로 최선의 시나리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방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이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2.2에서 2.5%까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칙 있는 실용 외교만이 살 길입니다. 중국과 경제 협력? 해야죠.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서해 주권, 북핵, 인권 문제에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더러 중국과 아예 거래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로 중국을 도와서 결국 우리의 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보세요. 미국을 적으로 돌렸다가 결국 체포당했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한미동맹. 이것이 우리 생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도 중국 돈이 아까워서 양다리를 걸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미국이 한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해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를 전격 취소한다고 가정해보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 시안 공장, SK 닭 공장에 들어간 투자금 50조 원이 그대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묶여버립니다. 공장 가동률은 50% 밑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만 3,000명,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10,000명입니다. 이분들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이 HBM 기술 이전까지 막아버린다면 SK하이닉스가 2025년 한 해 동안 HBM으로 번 돈이 25조 원입니다. 이 막대한 수익이 증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치면 남편분이 반도체 회사 다니신다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계시죠? 주가는 30% 이상 폭락할 겁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1%를 찍겠죠. 환율은요, 1,600원을 가볍게 넘어설 겁니다. 수입 물가는 20%나 뛰게 됩니다. 쌓인 가족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쓰던 집은 120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미국 유학비 1년에 7천만 원 들던 게 8,4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앉은 자리에서 1,400만 원이 더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4월에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이 중재자로서 미국에게 확실한 신뢰를 얻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확실한 우리 편이다. 이 인식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미국이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할 겁니다. 삼성에 300조 원, SK에 120조 원. 투자 계획이 미국의 세제 혜택과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여기서만 일자리 8만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둘째, 엔비디아가 한국 R&D 센터를 대폭 확장합니다.
AI 반도체 설계 인력 5,000명을 채용하는데 초봉이 무려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입니다. 셋째, 미국이 한국을 치포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킵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카르텔에 들어가면 더 이상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나 AI 업계에 계신 분들, 연봉은 30% 오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0% 급등하고 2026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15%라는 역대급 숫자를 찍을 겁니다. 환율은 1350원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수입 물가가 잡히고 코스피는 꿈의 5000포인트를 찍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안착, SK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돌파합니다. 거품이 아니라 진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경제성장이죠. 결론은 숫자가 증명합니다. 중국 시장 733억 달러, 미국 기술 접근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택하면 배터리 일자리 2만 개가 날아갑니다. 미국을 잃으면 반도체와 AI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지고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주가는 30% 폭락입니다. 반면 미국과 손잡으면 양질의 일자리 8만 개, 연봉 30% 인상, 주가 50% 상승, 국민연금 수익률 15%가 따라옵니다. 선택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한중 관계 개선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건 외교적으로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1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게 전격 체포되고 불과 이틀 뒤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 상황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2026년의 미국은 다릅니다. 자국 이익에 반하는 지도자는 군사력을 써서라도 제거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회, 동맹, 국제법 신경 안 씁니다. 소위 FAO, 미국에 덤비면 어떤 꼴이 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냉혹한 국제정세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어설픈 줄타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시장 733억 달러와 미국의 원천 기술, 저울질할 가치도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매년 쪼그라들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권위주의 끝판왕인 중국과 1인 독재 국가, 북한 사이에 끼어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보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환율을 보세요. 1,500원이 넘어가면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다. 코스피 4,000선이 깨지면 위기입니다. 2027년 1월 미국이 삼성과 SK에게 장비 반입 허가를 연장해 줄지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4월 트럼프의 방중 행보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장의 중국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국가의 정체성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